공부플렉스 입시소장 배재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아이가 고등학교하고 중학교 중에 어디 다닐까요, 어머니? 중학생이요? 네, 오늘 하는 내용은 사실은 중학생들에게 가장 중점이 되고요. 혹시나 아이가 고등학생이 있다라고 하면 현 입시제도가 현 중3 아이들의 입시제도로 천천히 맞춰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시제도 자체가. 그리고 이번에 입시제도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변했기 때문에 아마 알고서 준비하시면 딴 학생이나 학부모님들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게 대입을 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건 저희의 목적은 대학을 잘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지금.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2028년도 대입 개편안에 대해서 지금 확정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마 아이들이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입시를 아직 잘 모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굉장히 낯설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고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좀 할 건데요. 모르시는 거 있으면 중간에 질문하셔도 되고요.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질문은 제가 충분히 다 받아들일 테니까 보시면서 설명하시면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뭐가 많이 바뀌었냐면은 보통 대입제도는 내신이 바뀌건지 아니면 수능이 바뀌든지 둘 중에 한 군데만 바뀌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번에 개편안은 내신하고 수능을 둘 다 손을 댔어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 취지는 사교육을 경감하고 그리고 이제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라는 방안으로 손을 댔는데 결론적으로 손을 대고 나니까 아이들이 더 힘들어지는 방안으로 지금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표 나온 뒷부분에 설명을 할 거니까요. 여기 있는 자세한 내용들은 뒷부분에 모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교과 성적 산출 방식이 변화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어머니들이 잘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제가 역시 뒷부분에서 설명을 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현 중3들부터는 서술형뿐만 아니라 논술형 수업 시험이 강화가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전에도 똑같은 내용이 계속 있었는데 항상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공정성 문제가 좀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업을 그 논술형이라든지 서술형으로 평가를 하고 싶었는데 항상 시비가 너무 많이 붙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좀 됐었는데 올해는 아예 그 예시 문항을 올해 말까지 제시를 하겠다고 교육부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이 내신에서 가장 많이 변했고요. 수능에서는 아시다시피 선택 과목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을 할 때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를 보는 게 내신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수능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많았었거든요. 선택 과목이 삭제됐는데 심지어 과탐하고 사탐 과목이 고1 과목을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아이들이 좀 전문성이 너무 없는 공부를 하고 대학을 오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방안들을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3학년 2학기는 중3도 마찬가지고요. 고3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그 방안을 이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하고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3학년 2학기가 정시에서도 내신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연세대학교가 반영이 되는데요. 이러면서 점점 더 반영되는 학교들이 늘어날 걸로. 대부분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3학년 2학기 마지막까지도 내신을 신경 써야 되는 형태로 아마 바뀌게 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역 학생들의 수능에 대한 학습에 대한 어려움이 좀 가중이 되죠. 수능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내신 준비를 안 하고 수능 준비만 해야 되는데 수능 준비를 하면서도 내신 준비를 같이 해야 되는 문제가 좀 발생을 좀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사실은 이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많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바꾸는 대신에 대학에서는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대학에서는 너희들이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강화시켜 주기로 했어요.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학생을 뽑아라.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사실은 입시제도가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먼저 내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대충 아시고 계실 겁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었던 제도가 지금은 1등급부터 5등급 제도로 현 학생들에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보통 고등학교 올라가면 몇 등 정도 해야 서울에 있는 대학 가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보통 한 반에 요즘 아이들이 한 20명 있죠, 어머니?
인서울 대학 몇 명이나 갈까요? 네. 거의 수치상으로 10% 정도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20% 정도 이렇게 꺾이면 보통 소위 말하는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대학을 일반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중학교 때는 ABCD 성적밖에 안 받다 보니까 자기들이 굉장히 좀 잘하는지 알고 있어요. 자, 제가 대략적으로 주변 학교들을 조사를 좀 해보고 왔거든요. 우리 아이가 수학을 A를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고등학교 가서 과연 등급을 몇 등급 정도 받을까요? 아이들이. 네? 자, 현 입시제도사에서는 1등급이 4%잖아요. 보통 코로나의 여파가 사실 굉장히 큰데요. 코로나 이후에 학교 내신 시험들이 굉장히 좀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적으로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이 주변 학교들은 A를 받는 학생의 비율이 약 30%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친구가 A를 받았는데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다고 평가를 받았겠죠. 근데 현 입시제도 하에서 30%면 4등급, 심한 학교는 5등급까지도 이제 내신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현실인 거예요. 이게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잘 모르시다가 저도 이제 학원을 20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항상 매년 나오는 레파토리가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었는데 고등학교에 적응을 못했다라고 생각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성적을 실력으로 평가하지 마시고요. 학원들에서 봐주는 그런 실력들을 평가해 주시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모의고사 이런 걸 미리미리 좀 봐서 객관적인 위치를 좀 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서울에 있는 대학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5등급제로 바뀌면 굉장히 좀 깔끔해집니다. 아, 내가 내신 1등급이면 서울에 있는 대학 간다. 2등급이면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까지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깔끔한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발생을 합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는 1등급이 서울대 가는 친구도 1등급이고요. 이거는 학교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레벨별로 했을 때 서울에 있는 끝자락이 한성대, 서경대, 그리고 삼육대다라고 하죠. 보통 이 친구들도 이 수치상에 의하면 거의 1등급이 돼야지만 갈 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대학에서는 그 친구들을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학교 내신으로서는. 그래서 대학에서는 지금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수시 교과라고 합니다. 오늘 입시를 정확히 잘 모르시기 때문에 수시에서 교과는 내신 성적으로만 뽑는 전형이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교과 전형에서 아이들을 구분할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뭔 실시를 하고 있느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에서는 지금 생기부를 반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내신 일반적인 대학교에서는 오직 성적만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생기부 반영하는 영역들을 점차 확대한 대학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 중3 학생들이 대입을 할 때쯤이면 중정외시 현재는 건국대하고 동국대는 실제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이런 학교까지도 아마 반영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실제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전처럼 내신만 좋다고 대학 가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이 친구들에게는. 이전까지는 요 뒤에 현 고1까지는 오직 내신만 좋으면 갈 수 있는 대학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원래 보통 수능 최저라는 걸 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활동 위주로 보거든요. 물론 활동을 보긴 하지만 성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성적입니다. 근데 여기 와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아이들의 성적으로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생기부도 요즘은 대부분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최저를 걸고 면접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면접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전형이거든요. 학생들에게. 네,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걸 생각해 주시고요. 자,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대입 개편안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공통과목이라는 건 보통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과목들이고요. 자, 뭐 대충 내용이 다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처음 보는 기본 수학, 기본 뭐 수학원, 수학2 이런 과목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선택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과목이에요. 이게 무슨 과목이냐면은 중학교 때 내가 실력이 좀 없어서 기초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선택을 하는 과목인데
대학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 친구를 좋아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늬만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대학,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과목. 자, 이건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에서 나눠서 배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자,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 보통 교과는 모두 5등급제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과목들은 몇 가지는 모두 5등급제로 평가가 되는 과목들입니다. 그 다음, 요 과목들이 이제 문제인데요. 요 부분들 보이실 겁니다. 요 부분들이 원래는 5등급으로 평가가 되려 했다가, 학생들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과목이 돼버리거든요. 제가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ABCD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 ABCD가 정확히 상위 20%까지가 A고요. 그리고 상위 40%까지가 B, 이렇게 성적이 됩니다. 과목을 선택한 학생 중에.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권, 수도권까지 가는 대학에 보는 그 보통 비율이 20%죠. 이 과목에서 혹시나 B라는 과목을 성적을 받게 되면 굉장히 좀 불리해지는 거예요. 보통 아이들이 전 과목을 다 잘하는 친구들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분명히 한두 과목이 약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과목에서 하나, 두 개 발목을 잡혀버리면 정말 대학 가는 데 정말 치명적인 과목이 되고요. 근데 이런 과목들이 이 전 교과가 현 고1 과정들에서는 모두 그냥 ABC 과목이었습니다. 이 ABC 과목은 원칙은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33.3%를 A, 그리고 나머지 33.3%를 B, 나머지를 C를 주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선생님들 재량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60% 이상을 A를 주고요. 그리고 보통 요 BC는 웬만하면 성적을 주지 않는 그런 형태로 가고, 정말 심한 학교는 A를 90% 주는 학교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건 선생님들 재량이기 때문에. 근데 이 과목들이 그런 재량이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혹시 고3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있으면 이게 좀 느낌이 오실 텐데요. 실제로 고3이 되면 현재 고1까지요. 국영수 이외에는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보통 A, B, C로 선택이 되고요.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수업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수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실제로 수업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과목만 성적을 받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그냥 A를 깔아주는 형태로 가고 있죠. 근데 고3이 개정이 되면 거의 모든 등급이 선택되거나 ABC가 선택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3 마지막 3학년 2학기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갈 가능성이 높겠죠.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려고 하면요. 그러면 실제로 수능 준비를 하면서 이 내신 대비를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아까 제가 수능에서 사탐, 과탐 이 과목이 고1 과목이라고 했죠. 고1 과목 때 배웠던 걸 고3 때는 다시 배우지 않거든요. 수능 준비는 고1 과목을 준비를 하면서 고3 과목으로 내신 대비를 해야 되는 정말 어이없는 상태가 벌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지필고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술형하고 논술형 평가를 강화한다라고 하고요. 올해 말까지 어떤 문항이 되는지 예시 문항을 제공을 한다라고 교육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교육부에서 예시 문항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여드리긴 좀 그렇고요. 이런 내용이 있나 보다 정도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능 개편인데요. 수능 쪽에서 어떻게 개편이 됐느냐라고 하면, 자, 국어 과목이 원래 선택 과목이었습니다.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를 선택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냥 공통으로 봅니다. 굳이 따지고 보면 두 과목이었는데 이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을 해서 시험을 봤었는데 이제는 두 과목을 다 봐야 된다라는 문제가 좀 생기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저거에 대한 수능에 대한 학생들의 공부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지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수학이 이제 아시다시피 현재 문과 학생들이 보는 범위로 통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미적하고 기하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공기 학생들에게 미적 수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수업을 안 듣고 대학을 가면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재량을 어떻게 할 건지 굉장히 좀 말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서 교육부가 굉장히 좀 난처했죠, 사실은. 그래서 니들이 알아서 뽑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강경하게 안 봐도 돼 라고 이야기했다가 지금은 니들이 원하는 대로 뽑아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수능에 보지 않는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고 오는지를 평가를 하려고 최상위 학교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과연 면접으로 평가를 할지
어떨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대학들이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더라라는 얘기고요. 자, 영어하고 한국사는 변한 게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고요. 고등학교에서는 영어는 못하면 큰일 나고요. 잘해도 큰 어드밴티지는 없습니다. 네, 당연히 잘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찌됐건 저희는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해서 대학을 갈 게 아니잖아요. 수능 최저를 제일 잘 맞출 수 있는 과목은 영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최대한 중학교 때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영어를 많이 해놔가지고 실제로 고등학교 갔을 때는 영어에 대한 그런 시험의 부담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 다음 이게 문제가 가장 큰 게 과학이죠. 이거 사탐과탐입니다. 사실은. 기존에 전문교과 17개가 있었는데 그게 시험에서 사라지고요. 고1 때 배우는 공통사회하고 공통과학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대학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렇게 시험 제도가 바뀌면 내신에 대한 변별력도 없는데 수능에 대한 변별력도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시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꼬여가는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려고 만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좀 복잡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대기업의 설문조사인데요. 우리나라 이제 대학교가 보통 한 200여 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 중에 약 100여 개 대학교, 최상위권 대학,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전부 다 들어와 있는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자, 2028년 대입 개편에서 논술과 면접 등 대학 모의고사를 강화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했죠. 자, 사실 면접을 보는 대학은, 면접하고 논술을 보는 대학은 서울에 있는 특정 대학들 이외에는 사실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답을 했다는 얘기는 상위권 대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27%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려 100여 개 대학에서 약 30개 대학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준비를 안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걸 일단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내용입니다. 똑같은 기사 내용인데요. 이 중에 10%는 입시에서 미적분투, 기하, 내신, 이수 여부를 고려하고 그리고 입시 후 수학 교육도 더 강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밝혔어요. 쉽게 말해서 수학 잘하는 애들을 뽑겠다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머니들 잘 모르시겠지만 실제로 대학에서 어떤 과목을 가장 많이 보냐면요. 수학을 가장 많이 봅니다. 상위권일수록 문과에서도 수학의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혹시나 아이가 능력이 허락한다라고 하면 수학을 끝까지 배우고 가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 수학 역량이 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고등학교에서 내신 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음 두 번째, 대입 개편안 관련해서 정시에서 내신 요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 변별력이 떨어졌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대학에서는. 그래서 내신 요소, 내신에 있는 성적하고 생기부도를 하겠니? 라고 대답했을 때 무려 30% 정도가 반영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전에는 수시에서는 내신 성적이 위주였는데 일반적으로 아니면 생기부 위주였는데 수능을 같이 보겠다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였었는데 거기서마저도 생기부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입시 제도 바뀐 그 제도는 결국에는 내신도 잘해야 되고 생기부도 좋아야 되고 수능도 잘해야 되는 이 세 가지를 다 잘해야지 되는 이런 전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일단 이런 부분이 설문조사 결과고요. 자, 요거는 어떻게 신문 기사들을 따온 건데요. 서울대 2028년부터 수시 정시에서 수능 비중을 대폭 축소하겠다. 우리는 이제부터는 이 정도 수능으로는 아이들을 뽑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대놓고 밝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는 수능에서 혹시 표준 점수가 뭔지 아시나요, 어머니들? 표준 점수가 뭐냐면요. 여기다 간단히 표시할게요, 어머니. 이게 정규분포라고 하는데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세상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을 통계를 내보면 대부분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답니다. 신기하게 가운데 부분이 가장 많고요. 가면 갈수록 좀 좁아지는데 평균이에요, 여기가. 표준 점수라는 건 뭐냐면은 아이를 100점으로 해서 성적을 산출하는 게 아니고요. 평균을 100점으로 딱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평균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수치로 계산하는 것을 표준 점수라고 해요.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만점 받은 친구가 아마 있을 겁니다. 한 명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표준 점수상으로는 1등이 아닙니다. 그리고 표준 점수상으로는 딴 친구가 1등을 했죠. 왜냐? 그 친구는 어려운 과목을 선택을 했거든요.
어려운 과목을 선택해가지고 어려운 과목일수록 평균이 낮겠죠. 거기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내 표준 점수는 올라갑니다. 이런 과목 때문에 지금은 선택 과목제는 선택을 과목을 어떤 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실제로. 근데 이런 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준 편차도 값어치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서울대학교가 표준 점수라는 걸 활용하는 유일한 최상위권 대학인데 표준 점수를 이제는 단순하게 등급만 보고 생기부를 반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통합형 수능 대응에서 열린문항 면접을 도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신도 인정하지 않고 수능도 이제 인정하기가 되게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면접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뒷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뒷부분에 보면 실제로 서울대학교는 항상 모든 예시를 미리 제시를 합니다. 그 예시 문항이 있는데 깜짝 놀라실 거예요.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자, 그리고 대학 총장 54%, 우리나라 대학 총장의 54%가 2028년 정시에서 내신 반영을 확대하겠다고. 정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 점수만 잘 보면 가는 전형이었어요. 근데 내신 반영을 확대하겠답니다. 사실은 원래의 목적은 재수생들을 재수 못하게 하려는 게 사실 목적이 가장 큽니다. 지금 강남권에 있는 일부 친구들은 사실은 내가 특정 내신을 못 받으면 아예 포기를 하고 오직 정시에 올인을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학원가들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런 친구들을 걸러내겠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기사들이. 자, 유일하게 2028년도 대입 개편안을 발표한 대학은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하나밖에 없고요. 자, 서울대학교가 발표하면 이유는 아실 겁니다. 모두가. 서울대학교가 발표하고 나면 대부분 모든 대학교들이 대부분 다 따라가죠. 네.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바탕으로 해서 여론이라든지 정부의 분위기를 판단하고 나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합니다. 자, 서울대학교가 개편하려는 이유가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구성원의 다양성 감소입니다. 다양성 감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혹시 요즘은 블라인드 테스트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대학의 생기부가 가면요. 학생의 이름하고 학교가 가려집니다. 그리고 학교의 이름을 판단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다 블라인드 처리돼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그렇게 하고 뽑고 났더니 원래는 취지가 서울대학교는 골고루 학생을 뽑는 게 취지였는데 특정 학교들로 너무 많이 쏠리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거의 이 학교에서 몇 명 간다가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학교에서 몇 명 가? 내년에도 몇 명 가겠네. 신기하게 그렇게 돼 있는 거다 보니까 일단 구성원 다양성이 너무 감소했습니다. 특히 일반고 학생들이 서울대 가는 비율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 두 번째로 중도 탈락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사실 1학년 때 휴학할 수 있는 대학이 몇 개가 없거든요. 1학기 휴학도 안 되는 대학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서울대학교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다 보니까 1학기 휴학도 가능한 대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아이들이 합격해 놓고 그리고 사실은 의치 한약수가 요즘 인기가 굉장한 거 아시죠? 그쪽에 이제 다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자퇴를 하거나 미복학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전공 충실도가 감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아이들이 공대에 지금 입학을 하는데 사실 공대에 들어가는 물리나 화학이 너무 어렵죠. 학생들이 수능에서는 그 과목을 피해서 오는 거예요. 수능을 보고서. 그러다 보니까 점수만 잘 받을 수 있는 과목만 보다 보니까 학생들이 와서 적응도 못하고 와서 금방 그만두고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처음으로 정시가 법적으로 지금 40% 전체 정원의 40%를 뽑아야 됩니다. 40%를 뽑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때부터는 우리 40%안 뽑겠다라고 일단은 선언을 하는 상태예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교육부가 지금 조율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보겠습니다. 수시하고 이제 정시가 있죠. 자, 서울대학교는 학교장 추천이라는 정말 중요한 일반고 학생들에게 정말 중요한 전형이 있는데요. 학교장 추천은 어머니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내신 성적만 좋으면 무조건 간다라고 오해를 하세요. 서울대학교 학교장 추천은 학생부 종합입니다. 학생부 교과가 아닙니다. 물론 성적이 우선이 반영이 됩니다.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는 수치를 보면 정확히 아실 텐데요. 성적이 가장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데 만약에 그 친구가 전공과 관련된 그런 전공에 관련된 그런 과목들이라든지 그런 전공 이수도가 약하면 선발하지 않습니다.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근데 보통 학교장 추천을 학교당 2명씩 보통 추천을 합니다. 지금 문이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전교 1등하고 전교 2등이 보통 추천을 받겠죠. 3명으로 늘리겠답니다.
이때부터 늘리게 되고요. 다음, 원래 수능 최저라는 게 있는데 서울대 수능 최저는 굉장히 약합니다. 뭐 국영수 3등급 정도만 맞아도 충분히 합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웬만하면 다 맞히죠. 근데 어머니들이 잘 보신 적은 없겠지만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전교 1, 2등 하는 친구들이 국어, 영어, 수학이 333 나오는 친구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와 지방과의 이 학력 격차는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서울대학교를 입학하려면 수능 최저를 맞췄어야 되는데 지방 아이들이 내신이 정말 1.0인데도 수능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못 맞춥니다. 지금도 지방 학생들은. 그래서 일단 수능 최저를 폐지하고요. 학과마다 완전히 다 다른 면접. 그러니까 이전에는 면접을 하면 기본적으로 통일된 면접들을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과별로 또는 그런 뭐라 그랬죠? 그 모집 단위별로 다른 면접을 실시하겠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뭐 정확한 건 나오진 않고요. 자, 두 번째로 정시에서도 서울대학교는 학교장 추천이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이 있고요. 역시 2명인데 3명으로 확대하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 등급은 이제 우리는 활용하지 않을 거야. 오케이? 기본적으로 맞긴 해야 되겠지만 무시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과 역량평가가 강화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가 정시에서 이 학교장 추천을 실시한 지가 딱 한 해가 됐거든요. 딱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그전까지는 기존 3단계로 봤습니다. 뭐냐면은 수능 점수를 60점을 보고요. 그리고 내신이라든지 생기부를 40점을 봤어요. 근데 그 내신이라든지 생기부 점수 40점을 3단계로 1, 2, 3점으로 딱 쪼개가지고 이제 봤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합격하고 불합격에는 큰 영향을 안 미쳤습니다. 근데 얘를 정말 세분화해서 7단계로 세분화해가지고 이제는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오직 수능 점수만 좋다고 합격하지 못하도록 이제 만들어버리겠다는 뜻이죠. 서울대학교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면접 부분이고요. 자, 모집 단위별로 면접에 평가하고자 하는 핵심 역량 및 하위 역량을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신축 역량 면접 유형과 방법을 선택한다. 창의적 문제 해결 면접 이런 걸 본답니다. 융합적 과제 수행 면접, 분석적 주제 토론 면접, 그리고 적성, 인성 면접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자, 예시 문항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실제로 서울대학교에서 제시한 문항입니다. 자, 좀 크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면접인데요. 자, 다음 동일한 제품의 유리병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점점 압력을 가해가면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압력을 점점 가해간답니다. 유리병이 깨진 모양의 패턴을 관찰하여 그린 것이다. 이 패턴을 보면서 균열에 대한 시각적으로 관찰되는 것을 모두 말해보자. 이게 예시 문항입니다. 이런 걸 면접으로 보겠다. 단순히 공부만 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면접이 아닌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두 번째로 이번에는 융합적 과제 면접, 수행 면접인데요. 예시 문항. 이 내용은 실제로 동영상입니다. 얘가. 동영상을 보여주고요. 자, 재난 상황에서 효율적인 대피가 가능한 건물을 설계하기 위해 실제로 사람들이 대피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한다. 자,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의 한 예시 영상을 시청한 후 나는 어떻게 대비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자 하는지 계획을 세워보자. 보시겠죠? 자, 이게 중고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사실은 면접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준비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면접이 가장 부담스러운 거죠. 수험생들에게. 근데 대학의 입장에서는 한마디 던져보면 그 친구가 똑똑한 친구인지 아닌지를 명쾌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면접입니다. 그래서 면접을 굉장히 선호해요. 대학들은. 근데 이거를 어떤 친구들은 개별 면접을 할 거고 어떤 친구들은 단체 토론 면접을 할 거고 각 과별로 필요한 면접을 다 다르게 진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보시면 자, 2024년 기준으로 대학별로 선발 인원들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서울대학교가 이제 3,500명 정도를 선발을 하는데요. 소위 말하는 학교장 추천으로 476명을 선출합니다. 자, 이 학교장 추천은 대부분 서울에 있는 최상위권 학생들은 오직 재학생만 추천을 받습니다. 재수생, N수생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고를 간다라고 하면 그 학교에서 전교 1, 2등, 3등을 해가지고 정시까지 생각한다면 4, 5등을 해가지고
학교장 추천을 받으면 이 친구들만의 리그가 되고요. 경쟁률은 약 5대1, 정말 많으면 10대1 정도 되긴 하는데요. 이게 대학 가는 데는 일반고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전형입니다. 이거 뒷부분에서 이제 보이시면 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학종. 사실은 이 학교장 추천도 학종입니다. 근데 재수생만의 리그고 일반고를 위한 리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반영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신 성적입니다. 내신 성적이 가장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이고요. 학생부 종합에서는 사실은 일반고 학생들이 붙는 게 사실 굉장히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장 추천을 못 받아도 내가 서울대를 학종으로 한번 준비해보고 싶다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웬만하면 말리거든요. 입시를 20년 정도 하다 보니까 말리는데 그 이유는 저 뒷부분에서 수치를 보면 정확히 아실 거예요. 그 다음 정시 비중이 법적으로 40%다 보니까 정시 비중이 굉장히 높죠. 수능 위주의 전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시는 누구에게 가장 유리할까요? 수능을 누가 제일 잘 볼까요, 어머니들? 네. 이거는 게임이 안 됩니다. 이것도 역시 수치가 나와 있어요. N수생이 무조건 잘 봅니다. 그 친구들은 오직 수능 몇 과목만 준비하면 되고 이미 소위 말하는 똘똘한 친구들인 거예요. 수능,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쉬운 친구들인 거죠. 그 친구들이 제일 잘 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을 제외하면 누가 제일 잘 보냐면은 학군지에 있는 학원가 학생들이 강남대시 아이들이 가장 잘 봅니다. 수능은. 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고요. 네. 다음 연세대학교를 보시면 3,700명 정도를 뽑고요. 학교장 추천으로 487명을 뽑습니다. 현 만약에 아이 중에 고1, 2, 3이 있다라고 하면 일반고고 내신이 좀 좋다라고 하면 연세대학교가 올해부터 가장 중요한 타겟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전까지는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면접을 봤었습니다. 그 면접 보기 전에는 분명히 면접 배수에 뽑히기 전까지는 일반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면접을 보고 나면 신기하게 일반고 학생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면접은 다시 말해서 소위 말하는 정성평가라는 개념인데요. 정성 들여서 특목고 학생들을 뽑겠다. 뭐 이런 전형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근데 사실은 소위 말하는 과고 외고 이런 친구들하고요. 자사고 최상위권 이공계 학생들은 사실은 서울대하고 그리고 의치한약수 제외하고 카이스트를 제외하고는 연구대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뽑아놓으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연대 같은 경우 캠퍼스가 송도 캠퍼스가 있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전체적으로 1학년 때는 모두 송도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요. 기숙사 생활을 의무적으로. 그리고 송도 캠퍼스에서 끝까지 생활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괜찮은 과 친구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대 고대가 누가 더 세냐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중요한 과들이 연대가 소위 말하는 반도체공학과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대 반도체공학과가 송도에 있거든요. 끝까지 송도에서 생활을 합니다. 고대 같은 경우는 서울 캠퍼스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더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고 학생들의 성적을 보니까 고대가 더 높습니다. 점수가. 그래서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과 경기도에 있는 대학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과고라든지 외고 학생들이 생각보다 연고대를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연대가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갑자기 면접을 폐지했습니다. 오직 내신 성적으로만 뽑습니다. 처음으로. 이게 지금부터 한 2, 3년까지만 이루어질 거고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자각을 한 거죠. 실제 최상위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다, 우리를. 그래서 면접이 사라졌기 때문에 올해 아마 굉장히 핫한 대학이 될 거예요. 연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국제전형,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전형은 송도에서 끝까지 생활하는 녀석들이고요. 일반 전형은 송도에서 1년 생활하고 나머지는 저기 신촌 캠퍼스에서 대학 생활을 하게 되고요. 역시 정시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자, 서울대, 연대, 고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요. N수생의 비율이 6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뽑는 친구들 있죠? 다 오직 재학생들만 뽑는 겁니다. 여기는 재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한 전형이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N수생들이 일반 그 재학생들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지는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진짜. 보시면 압니다. 네. 자, 여기 단국대를 본 건데요. 여기 수도권에 이제 마무리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되는 거죠. 보통 여기서 정시가 굉장히 높죠. 수도권까지는 정시 비율이 가장 높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종합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상위권 대학들은. 근데 이제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내신 위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연 서울대 학생들을 뽑았는데 어떻게 어느 학교 출신들을 많이 뽑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게 서울대학교고요. 이건 2023년도. 그러니까 작년 수능 결과는 올해 6월에서 7월에 나오기 때문에 아직 알 수 없고요. 재작년 결과입니다. 자, 서울대학교는 자, 수시에서 교과와 학종으로 뽑습니다. 사실 교과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서울대학교는. 자, 그러면 일반고 비중이 몇 퍼센트니 교과에서 90.1%입니다. 영재고 0명, 과고 0명, 외고 0명이죠.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내신 성적의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은 게 선발하는 그 전형인데 하나고 정도에서 전교 1등을 하면요. 내신이 1점대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시작이 전교 1등이 2점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용인외대보다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친구들은 내신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전형의 지원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자사고 중에서 지역 자사고 있죠. 지역 자사고 이게 일반고와 크게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자사고에서는 내신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학교장 추천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고요. 자, 이게 학종입니다, 어머니. 보이시죠? 일반고 비율이 30.3%인데 이것도 뒷부분에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과연 이게 다 일반고일까? 자, 영재고 보이시죠? 304명. 영재고 전체 정원이 한 400명 정도 됩니다. 네. 과고 115명. 외고 261명. 학종에서는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학생들이 자꾸 내가 만약에 일반고면 여기를 가야 되고 내가 만약에 특목이나 자사고면 이쪽을 가야 되는데 학생들은 둘 다 할 생각을 자꾸 해요. 사실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학교에서 이렇게 뽑는다는 얘기는 야, 니들을 여기서 일반고에서 여기서 뽑을 거고 학종에서는 니네 특목 자사고 애들 뽑을 거야 라는 걸 이미 계속 알려주고 있는데 학생들은 전혀 딴 생각을 하죠. 아, 내신 성적이 조금 부족하니까 내가 학종으로 한번 준비를 해볼까? 이런 오해들을 정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입시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으니까요. 자, 고려대학교 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교과로 선발하는 게 96%입니다. 근데 고려대학교는 좀 다릅니다. 고려대학교는 교과에서 생기부를 봅니다. 단지 내신 성적만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수능 최저를 맞추면 거의 합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학교는. 수능 최저가 너무 과하게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전형이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학종에서 특목고 비율이 굉장히 높지만 영재고, 과고, 외고는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영재고하고 과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이 친구들은 거의 다 의대 아니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대에 관심이 없어요. 사실 이 친구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율이 나오고요. 서강대학교를 보면 일반고 비율이 점점 높아지죠. 아, 교과에서는 내신 성적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관심이 없다, 이 학교에. 라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학종 역시 최대한 많이 뽑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뽑히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학종에서 서울대가 30.3%라고 되어 있죠. 인원이 이렇게 돼가지고 40% 정도 되니까 한 400명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일반고라고 모두 일반고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있고요. 네, 이건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역시. 자, 이것도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중앙대학교가 이제 교과에서 일반고 비율이 99.7%. 역시 내신 위주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자, 이런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대부분 의치 약한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건데 지방대로 가면 갈수록 뭐 관심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런 친구들은. 역시 이 친구들도 제가 알기로 의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보이시나요? 무늬만 일반고인 학교. 자, 이제 화면을 좀 크게 키웠는데요. 뭐 낙생고, 숙명여고, 뭐 단대부고, 경기고, 뭐 세마고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공주사대부고 이런 학교들은 사실은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교입니다. 굉장히 잘하는 학교고요. 사실 이 학교들이 사실 일반고로 분류기가 되게 애매한 학교인데 분류상 일반고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에 있는 일반고 아이들은 이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그게 일반고인지 좀 헷갈리는. 이 주변에는 혹시 잘하는 그런 특목고나 이런 자사고가 있을까요? 혹시? 고등학교가?
동아고요. 아, 동아고가 아마 그게 안 되죠. 농어촌 전형이 안 되죠. 아, 네. 지금 남양주에 농어촌 전형되는 학교가 있나요? 아, 이 근처. 혹시나 농어촌 전형을 쓸 수 있는 학교를 지금 아이가 중학 근데 농어촌 전형이 바뀌었어요. 6년 제도로 바뀌었. 네. 그래서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혹시나 농어촌 전형에 대해서도 오해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혹시나 우리가 농어촌 전형을 쓸 수 있는 학교를 간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면 되냐면은 아이가 최상위 예를 들어서 그래도 중앙대 정도 급 이상을 쓸 수 있는 정도의 아이면 농어촌 전형으로 정말로 잘 갈 수 있습니다. 대학을. 근데 그 밑으로는 사실은 일반고보다 더 등급컷이 높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 수가 없는 전형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수를 뽑고 최상위에서는 정말로 생각보다 잘 갑니다. 만약에 중앙대 정도 갈 성적이면 농어촌 전형으로 고대 이상도 충분히 그냥 갈 수 있는 고정 전형이기 때문에 혹시 활용하실 수 있으시면 가장 베스트한 전형이죠. 그리고 내신 관리만 좀 철저히 하면 정말 좋은 전형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너무 슬프게도 대부분 다 강남권입니다. 네. 이 친구들이 강남권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강남권이고 최상위권 아이들이 얘네들이 분류가 일반고로 분류가 되더라라는 얘기고요. 요즘 그냥 핫한 학교가 사실 이런 학교가 있어요. 사실 한민고라고 이런 학교가 있습니다. 네, 여기 파주 쪽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기숙학교거든요. 네, 일반고로 분류가 되고 여기서 한 전교 한 300 정도, 300등 정도 하면 그래도 건대 정도는 가더라고요. 정말 괜찮은 학교인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 수능을 제일 잘 보느냐 현실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자, 국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신문기사를 따온 거라서 화면이 조금 깨끗하지가 못합니다. 자, 요건 2023년 수능에서 1등급 비율이죠. 재학생과 졸업생입니다. 재학생이 42%, 재수생 57.3%. 2등급 비율도 재학생이 44.9%, 졸업생이 55.1%. 전체 수능 1등급 받은 학생을 비율로 나눈 겁니다. 3등급 받은 학생이 48.3%, 51.7%. 4등급부터는 재학생이 더 많아지죠.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은 N수생들은 수능을 잘하는 친구 위주로 다시 수능을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이시죠? 자, 다음. 수학은 조금 더 심한데요. 수학하고 영어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등급 37.1%고요. 62.9%입니다. 2등급도 43.3%, 56.7%. 3등급 이렇게 됩니다. 자, 영어 보이시죠? 영어는 이제 등급제로 하다 보니까 큰 차이가 좀 안 났는데 3등급부터는 재학생들이 좀 더 많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탐구는 굉장히 심합니다. 1등급이 무려 68%를 탐구를 N수생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내신이 좀 부족하면 정시로 가야지라고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 너무 힘들어요. 재학생들은 어떻게 해서든 수시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웬만하면 종합보다는 일반고면 교과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자사고를 가거나 외고나 특목고를 가면 그때는 교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종합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지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고등학교를 어디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지는 보시면 알겠지만 다 결정이 나 있는 겁니다. 입시를. 그러니까 굳이 내가 그거를 거스르고 딴 거를 하겠다? 이게 좀 피곤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사실은 큰 의미가 없긴 한데요. 보통 100분이라고 합니다. 상위 1%에 들어가면 99%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보통 96%가 1등급이죠. 수능에서. 근데 재수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로 98% 정도 나와도 실제로 1등급을 못 받아요. 요즘 N수생이 너무 많습니다. 네, 정말 심각할 정도로 많고요. 심지어 30대 이런 친구들도 다시 지금 수능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수시를 지원할 전형은 내가 진학할 고등학교에 의해 결정된다. 내가 고등학교 어디 가는지에 따라서 어떤 입시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일반고에 가서 전교권을 노리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싶고요. 왜냐하면은 특목고 자사고 가서 현 입시제도 내에서 2등급을 받아버리면 그 친구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정말로. 종합으로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10% 아무리 특목고라고 자사고라고 해도 10% 밖을 벗어나는 친구를 똘똘하다고 인정해 주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거기 가서 내가 10% 안에 들 자신이 있으면 자사고나 특목고를 가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 목숨 걸고 내신을 좀 잘 따가지고 일반고에 가서 공부를 하고 수능 최저의 기준 정도만 맞춰서 대학을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반고가 가장 편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그거는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입에서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학생들이 학력이 너무 서울 수도권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저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학교가 상산고라는 학교 아시죠, 어머니들? 상산고가 이제 무슨 학교냐면은 수학의 정석을 만든 홍성대 씨가 만든 학교입니다. 전주에 있고요. 그 학교가 왜 유명하냐? 전주는 전라도 지역은 그러니까 현재 이렇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이 3년입니다. 고등학교만 그 지역에서 나오면 그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쓸 수가 있어요. 모든 과에 다 걸려 있습니다. 모든 과에 심지어 의대까지도 다 걸려 있는데 실제로 학생부 종합을 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그런 특목이나 자사고가 거의 전무합니다. 전라도 지역에는. 상산고가 독식을 하는 거예요. 학교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휘문고를 제외하고 의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입니다. 학생부 종합으로 의대를 보낼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학교가 전라도에는 그 학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식을 하거든요. 한 해에 100명이 넘게 갑니다. 의대를. 네. 그 지역인재 전형이기 때문에. 저희는 쓸 수가 없어요. 수도권 아이들은 지역인재 전형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갑자기 이사 많이 가시는 거 아시죠? 네. 참 어이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생기부의 표준편차가 사라집니다. 이게 표준편차가 뭐냐면요. 사실은 제가 원래는 여기까지가 저번에 강의할 때 내용이었어요.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없었는데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지금 표준편차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성적표를 보면 생기부에서 하나고 같은 경우는 표준편차가 4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평균주의에 많이 모여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친구가 실수로 하나를 틀리잖아요. 그러면 등급이 1등급에서 3등, 2등급으로 가는 게 아니고 3, 4등급, 심지어 5등급까지 떨어집니다. 다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는 실수 하나가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전교 1등이 2등급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용인외대부가 역시 마찬가지, 대원외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표준편차를 딱 보면 이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특목고인지 일반고인지를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는 걸 알기 때문에 표준편차를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교과과정이 개편돼가지고 과목 이름도 다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강남에서는 지금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느냐? 지금 소위 말하는 용인외대부고 아니면 하나고, 이 상산고 이런 학교들에서 했던 수업들을 이름을 그대로 가져오죠. 거기다 박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수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 수 없게. 이제는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전까지 일반적인 표준편차가 20이라고 그러면 일반고다라는 걸 다 알게 됩니다. 근데 그 표준편차를 없어지게 해가지고 확인을 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자사고가 특히 지방에 있는 자사고가 정말 메리트가 많이 없어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는 이제 갈 일이 없네? 거기다 지역인재가 6년으로 바뀌어버리니까 현재 지금 중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이 가도 지역인재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메리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기는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대 정원 확대를 해버렸죠. 이건 이제 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친구들은 이전까지 뭘 했었냐면은 소위 말하는 의학 계열에 종합으로 보낼 수 있는 학교는 그 학교밖에 없었던 거죠. 심지어 그들만의 리그였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근데 지금 원래는 법적으로 지역인재 의치약한 수는 40%를 법적으로 뽑게 돼 있거든요. 100명이면 40명을 무조건 그 지역에서. 나머지 60명? 근데 40% 이상이기 때문에 좀 이따 보여드리긴 할 건데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80%를 지역인재로 선발을 합니다. 실제로. 근데 심지어 인원까지 늘었어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서울대 가는 것보다 원래 의치학한수 가는 게 더 어려웠는데 상황이 반대가 된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공부 좀 잘하면 갈 수가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진 거죠. 그래서 의대 정원 확대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대폭 상승했습니다. 인기가 갑자기. 며칠 안 됐고요. 바뀐 지. 그래서 우리는 특목이나 자사고를 간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학종이 유리한 학교를 가는 거니까 당연히 학종을 준비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일반고를 간다라고 하면 교과에 유리한 학교니까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고 대신 수능 최저다라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볼만 하거든요. 특정 학교들 제외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대학을 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아이가 어학 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다라고 하면 아마 어학 관련돼서는 아마 외고가 굉장히 좀 유리할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외고에서 한 3, 4등급 정도 되면 경희대까지 종합으로 가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네. 근데 그 친구들은 어학을 해야 돼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어학 학생들은 땅과로 전과가 불가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어학 쪽을 할 거면 외고는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에서 외고의 커리큘럼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독보적인 거죠. 내가 어학 관련된 일을 할 거면 무조건 외고가 유리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2028년도 대입 개편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렸고요. 한 5분만 쉬었다가 제가 의대 정원 바뀐 거에 대해서도 가볍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잠깐만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